반갑습니다. 북튜브 책임전가입니다. 바쁜 일상 때문에 쉽게 책을 잡지 못하는 구독자에게 읽을만한 책을 골라 편집하여 전가해드리는 책임전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시인이 쓴 산문집입니다. 예술의 주름들이라는 책입니다. 시인이 쓴 산문집을 읽는 느낌은 저녁 무렵 가을 전력을 산책하는 듯 여유와 평화가 넘칩니다. 감정을 소비하고 마음을 힘들게 하는 소재라도 시인의 손을 거치면 달라집니다. 시인이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는 비단처럼 매끄럽지만 힘이 있어서 독자에게 용기를 샘솟게 하고 때로는 위안을 줍니다. 최근에 읽은 책으로는 손 세실리아 시인이 만났던 세상 속 인물을 그린 그대라는 문장, 김혜자 시인의 산문집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 김소연 시인의 나를 뺀 세상의 전부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서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에 읽을 만한 책입니다. 예술의 주름들에서 나이득 시인이 소개한 예술가의 삶과 작품의 면면을 살펴보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거나 감동시킨 작품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문학이 아닌 다른 예술 언어에 대해 내 안의 시적 자아가 감흥한 기록이라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예술가들은 시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을 발견하게 해준 스승이라고 합니다. 시인이 30명을 소개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랐습니다. 시인은 자신에게 영감을 준 예술가를 한 명이라도 더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3명의 작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이득 시인은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퍼포먼스 예술가 마리나 아브로모비치의 다큐멘터리 연인들 만리장성 걷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아브로모비치의 연인이자 동료인 올라이가 만리장성의 안 끝에서 걷기 시작해서 중간에서 만나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 한 사람은 황해에서 한 사람은 고비 사막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중간 지점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헤어졌습니다. 예술적이고 시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사랑과 예술적 교감을 나누던 마리나와 울라이는 명성을 얻어감에 따라 예술적으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늘어갔죠. 그렇게 둘의 사이는 끝을 향해 치달았고 결국 이별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두 행위예술가 연인은 이별마저도 작품으로 승화시켰죠. 두 사람은 만리장성의 끝과 끝에서 서로를 향해 걸어오다 가운데서 만나 이별하기로 합니다. 무려 3개월 동안 2500km를 걸어 마침내 만난 이 둘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작별했죠. 마리나는 훗날 그 당시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고 회고합니다. 시인은 이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면서 걷는 것을 바느질에 비유한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언급하였습니다. 리베카 솔렛이 걸어가는 사람이 바늘이라면 걸어가는 길은 실이 되고 걷는 일은 대지를 개면한 바느질 같은 것이라고 한 말을 이용하면서 시인은 걷는다는 것은 찢어지며 맞서는 저항의 행위인 셈이다 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는 걷는다는 행위를 치유의 행위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 관계의 매듭을 풀기 위해 우리는 걷습니다. 두 번째는 황윤 감독의 어느 날 그 길에서 라는 다큐멘터리를 소개한 글에서 제시한 길의 윤리학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야생동물의 로드킬을 고발한 영상을 보고 시인은 이 대지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길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원래 그들의 집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생명 흐름은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전국 방방곡곡에 도로가 넘치면서 무섭게 질주하는 자동차들 사이에서 이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길을 건너면 맛있는 것이 있을까? 따뜻한 잠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살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간의 길을 건너야 하는 이들에게 자동차로 꽉 찬 도로는 너무도 슬픈 현실입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 동안 저는 제 차의 내비게이션은 국도에서 연신 진땀을 흘렸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업데이트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눈 비비고 일어나면 새로 뚫린 도로, 넓혀진 차선, 사라진 주택, 얼마나 많은 생명이 더 쫓겨나고 사라져야 우리는 멈출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예술가는 정영창 화가입니다. 화가는 전쟁과 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을 주로 그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화폭 전체를 오로지 한 인물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초상화의 정성을 쏟았습니다. 저도 오래전부터 초상화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미술학원에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나화상은 스스로를 그린 초상화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 자신을 안에 가두고 삽니다.
깊은 곳에 숨기거나 꽁꽁 묶고 포장하며 살기도 합니다. 나를 꺼내어 내 눈 앞에 나열해 보는 일, 그것이 나를 그린 그림이며 내가 캔버스에 꺼내놓은 나는 분노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렵거나 슬퍼할지라도 스스로를 바라보고 살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여러분, 종이와 연필을 꺼내 나의 자화상을 그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시인은 목문, 삶과 죽음이 싸우는 전쟁터이자 욕망과 초월이 하루에도 몇 번씩 엎치락뒤치락거리는 도랑이다. 따라서 한 사람의 초상화에는 그의 몸이 환경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을 그린다는 것은 한 세계를 그리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을 읽고서야 저는 제가 왜 초상화에 이끌렸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쳐다보는 것은 하나의 세계를 파악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제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잘 살고 있는지 제 얼굴을 한 번씩 살펴봅니다. 몇 장의 사진을 찍어도 마음에 드는 표정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는 제 마음이나 정신 상태가 불순할 때입니다. 남들 보기에 어떻든 제 모습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제 표정이 모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시인이 소개한 예술가 중 캐테 콜비츠, 자쿠메티, 글렌 굴드에 대한 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캐테 콜비츠, 작업실의 자쿠메티, 글렌 굴드, 피아노 솔로라는 책입니다. 이 중 캐테 콜비츠에 대한 책을 소개합니다. 캐테 콜비츠는 1876년 동프로이센 케니스베르크의 진보적인 분위기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작가는 산업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노동과 삶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판화로 그리는 예술가입니다. 저는 일터를 빼앗긴 자, 자비심을 호소할 곳이 없는 자, 폭력과 전쟁으로 짓밟힌 자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죽음 앞에 선 모습을 그린 그림을 보고 멍하니 정신을 잃었었습니다. 그림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캐테 콜비츠의 생각에 공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인터넷으로 본 그림들을 쾰른과 베를린의 캐테 콜비츠 박물관에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시인은 예술이란 얼마나 많은 주름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책머리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시 주름들에서 주름은 골짜기처럼 깊어 펼쳐들면 한 생애가 쏟아져 나올 것 같았다 라고 노래합니다. 저는 저의 주름과 흉터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다만 욕망과 회한의 주름이 아니라 지혜와 여유로움의 주름을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이상으로 예술의 주름들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